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가 그때 세미나 한 거 똑같이 설명드리면 주택 투자예요. 아까는 말씀드린 건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이고요. 주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집을 사서 어쨌든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익을 얻으실 분들, 내가 주택을 투자해서 내가 살지만 나중에 2년, 3년 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 법칙 1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명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나리자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가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인데, 자, 빈센트 반 고흐의 이 그림 하나가 지금 850억 정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림 하나에 무슨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킨즈타운 같은 경우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싼 킨즈타운 같은 경우는 보통 대지 있고 좋은 집들이 보통 100억씩 합니다. 이유는 그게 왜 100억이 돼? 라고 하지만 그만큼 투자 가치를 느끼시는 분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명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지역, 그 다음에 집안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여기는 사실은 똑같이 한국에서 5억짜리 아파트, 여기서 5억짜리 집이랑은 다릅니다. 왜냐면 투자 가치,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처치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은 물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좋고, 안전하고, 이것을 플러스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집이랑 대지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커뮤니티, 영어권 국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커뮤니티, 키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곳에 집을 먼저는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제발 그림 하나에 뭐 이런 가격이라는 것처럼 집을 그냥 단순히 내가 재료를 얼마큼 썼고 내가 그 땅 가격이 얼마라서 얼마의 가격이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국과 비교하지 마시고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플러스 그것을 그냥 무료잖아요. 프리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곳이 뉴질랜드라고 하면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택투자법 지금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사실 아니라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자, 무엇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크라이스처치에 지금 퍼플레이션 38만 1,800명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요. 지금은 한 4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노동당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지금 주택 가격을 낮추자라고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뉴질랜드는 50% 정도, 호주 같은 경우는 74%, 75%가 올랐다는 거예요. 과거 10년 동안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10년 동안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요 전망이 나왔는데, 자, 무엇이냐면 지금 3, 4 베드룸, 그러니까 3개, 4개 기본적인 패밀리의 집들은 뭐예요? 가격들이 올랐어요. 지금 4.6%, 평균적으로 뉴질랜드에는 4.6% 올랐고, 지금 오클랜드는 6.8%, 그 다음에 웰링턴 같은 경우는 지금 12.8%, 자, 크라이스처치도 2.7%가 올랐습니다. 자, 1, 2 베드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이상의 베드룸은 약간씩은 올랐는데 지금 크라이스처치는 마이너스 8.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는 이민 국가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2%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큰 집들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집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가 실제 구매하지 않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집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집, 그 대신 거실, 리빙룸, 라운지가 크게 만들어서 가족이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그러니까 구매하셔야지 나중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팔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스처치의 집값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크라이스처치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집값이 유일하게 떨어진 데는 두 군데인데
자, 2017년부터,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작년 1년 기준입니다. 자, 웨스트코스트라는 데랑 기스본 외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오타고 때는 13.5%, 자, 사우스랜드 13.5% 올랐지만,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게 또 2.4%가 올랐습니다. 크라이처치에 집 사면 떨어진다?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크라이처치에 많은 교민들이 내가 집 샀는데 떨어졌다 얘기하시냐? 왜냐면 오래된 집 사면 떨어지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좋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이처치에 그 지진 위험에 있는 존에 있는 집들은 다 팔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수리하고 파운데이션 다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쉐링구, 집안이 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을 어떤 정보들을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집만 사갖고 오를 때를 바라니까 당연히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 오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새로운 그 지역, 제가 말씀드린 롤러스톤이나 웨스트 멜턴, 그 다음에 링컨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 오르는 걸 비교하면 2.4%지만 제가 봤을 때 떨어진 데는 그 집안이 안 좋은 데, 위험한 지역들, 그 다음에 기준에 있는 그 동네들은 제가 봤을 때 집값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 뉴질랜드 크라이처치 인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투자법칙 세 번째는 뭐냐면 국가 산업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자, 7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2016년까지 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억으로 만약에 그냥 1억 기준으로 하면 7억 5천에서 3억으로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 왜 그러냐면 포드 제조업 국가들은요, 제조업이 만약 자동차가 잘 팔려. 근데 자동차가 안 팔려. 그러면 인원 감축하죠? 인원 감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지 않죠. 그러면 떠나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상승세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뉴질랜드에는 투자하시면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무엇인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갑자기 자동차가 잘 안 팔려서 그 다음에 거기 막 사람들이 뭐 일하는 워커들이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행국가고 관광국가고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이 정권을 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국가산업 구조 자체적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데가 바로 뉴질랜드. 그렇게 큰 위험성 없이 집을 사시고 구매하시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뉴질랜드의 전체적인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투자 심리를 활용해야 되죠. 자, 비트코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2014년 똑같아요. 2015년 똑같아요. 2016년, 2017년 똑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올랐죠. 떨어졌지만, 지금의 심리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뉴질랜드 지금 노동당 정권, 어쨌든 정권은 3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에서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투자 심리가 지금은 사실은 주택 구매에 있어서 많이 심리적으로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플랜, 제가 블로그에 항상 말씀드린 10년 정도의 플랜을 갖고 오신 분이시라면 한 5년 정도 집 갖고 계시지만 큰 대지를 사시면 돼요. 큰 대지를 사셔서 갖고 계세요. 그러면 뭐 노동당에서 다시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든가 아니면 이민문이 열릴 때 되면 집값은 확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크라이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작동이 되면 또 이민자들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3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근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래봤자 오클랜드의 절반 가격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택투자법칙 5번째는 사회현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영국의 브렉시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EU 국가에서 탈피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많은 EU 동유럽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무료 혜택을 받고 사실은 지출하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결국은 자국민 보호 정책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그러니까 내셔널리 사실은 독일어로는 나치올리즘인데요.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자국민
우선입니다. 지금 사회현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노동당 재신다던도 마찬가지로 자국민 보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돼서도 외국인들 투자 금지. 투자는 뭐냐면 진짜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자라는 게 결국 내가 집을 사서 렌트하는 개념들은 올해부터 막겠다. 그래서 실제 막았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이런 사회현상들이 되면서 크라이처치도 마찬가지로 이 키위들이 그동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혹시 유학해 보시거나 사신 분은 알지만 미국에는 화이트 존이 있잖아요. 화이트 존에서 앞에서 경비가 24시간 치면서 안에 백인들만 자기네끼리만 사는 아예 성처럼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경우들을 미국에 사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뉴질랜드도 크라이처치도 점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제 딸이 실제적으로 학교를 옮겼어요. 지금 비용을 준사립학교 비용이 들었는데도 옮긴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그래 까막머리가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학교 안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옮겼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크라이처치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집값이 오를 그런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키위들이 커뮤니티하고 키위들이 많이 사는데 앞으로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추천한데 롤러스턴, 링컨, 웨스트멜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앞으로 키위들도 자꾸 아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할 수 있고 자기 아이들이 키위들과 어울려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그쪽이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죠. 당연한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절반인데 그 지역이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릅니다. 실제적인 거잖아요. 한국에도 임대아파트 계속 얘기하는 임대아파트 옆에 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님비현상이라는데 집단 이기주의.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렇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 사신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무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거기에 강도들 있고 마약이 있고 막 강간범들 있고 그 지역 공짜로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집값 제일 싼데 어딥니까? 서울에서 아시죠? 구로에 있는 가리봉이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구로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럼 어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자, 제발 시티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신도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컨, 로슨, 웨스트멜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주택을 구매하시면 제가 봤을 때 절대 후회하는 일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주택투자법칙 5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